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는 오늘장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청원 PB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하나 싶더니 다시 또 현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증시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전체적인 글로벌 시황에서의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는 결국 금리 인하로 간다라는 그 큰 트렌드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동발 악재라든지 뭐 확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뭐 노이즈로 우리가 좀 치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쉽게도 이제 뭐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선행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죠. 아무튼 뭐 K 증시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 국내 증시의 어떤 수급적인 요인, 외인들이 돌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일별 어떤 그 외인들의 수급 상황 한 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와 주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은 뭐 전일이나 그 전날에 비해서는 좀 약해진 그런 모습이고 시장의 어떤 그 지수의 상승 흐름 지금 저는 1월 달 들어서면서 하락으로 내려오던 하락은 일단 멈췄다. 그리고 단기적인 추세도 상승으로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1월 3일부터 1월 22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죠. 외인들의 선물의 순매도 흐름을 보시면 18일 날 뭐 131억 정도 순매수하고 계속해서 순매도 일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3,500억 정도의 어떤 순매수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어떤 그 트렌드,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하방으로 베팅하던 그 흐름이 이제는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좀 멈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숏 포지션들이 이제 청산되면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의 흐름이 나와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물론 약간 음모론적일 수도 있겠지만 외인들이 어떤 선물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결국은 금리 인하 시점에 어떤 이머징 마켓에 대한 부각이 일어나는 시점, 그 시점에 대한 지수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 이런 부분들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국내 그 큰 수급적인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개인들에 대한 이런 순매수 힘의 세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주변에 보면 국내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로 옮겨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 외인들의 좀 작은 셀링에도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뭐 어제 저점을 지켜주는 흐름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5일선 위에서의 이제 되돌리는 흐름, 지수는 결국 하락했던 요 흐름에서의 반등 흐름으로 갈 거고요.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긍정적으로 시장에 접근해 봐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서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 양상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PB님께서는 앞으로 외국인이 이제 매수로 오늘 전환이 되어 있는데 이 흐름을 좀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결코 나쁘게는 생각하지는 말자 정도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는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패널입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대략 3,695억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평소 같았으면 이게 많은 수량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계속 매도세를 보이다가 모처럼 들어왔다는 것. 그와 함께 주식 선물 쪽에서도 약 481억 원이 들어왔는데요. 무언가 모르게 변화를 보일 수 있을 만한 양상이 선물 시장에서 우선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코스피 지수의 단기적인 조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만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지금부터 들어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원달러 환율이 조금 높고 또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기타 증시에 비해 꽤나 하락을 했다는 점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분명 매력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긍정적인 대응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코스닥 지수의 변동성은 전통적으로 코스피보다도 크게 마련인데 코스닥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형제들 같은 경우에 추세가 여전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저점이 50만 원이었는데요. 내일 갭 하락이 조금 더 나오면 심리적으로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50만 원이 무너졌다. 그것만으로도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은 좋으나 당분간은 코스피 시총 상위나 현 시점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군들 그런 종목 위주로 계속해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전략을 좀 전해 주셨고요. 지금 시장에서 또 이미지스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이 모바일 솔루션 시장에서 좀 고속 지수를 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수혜를 함께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또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어떻게 좀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시장의 명확한 주도 섹터 하면 결국 반도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 이제 반도체 금리 인하 사이클 맞춰서 이제 좀 올라간다. 그다음에 반도체 빅 사이클에서 이제 저점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가 실질적인 이제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는 이게 조금 더 딜레이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이 AI라는 큰 카테고리를 필두로 해서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다시 한번 성장 산업으로서의 부각을 받고 그다음에 기존의 그 사이클상 돌아오는 바닥론이 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 흐름은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섹터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미증시에서 역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AMD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는 조정을 좀 받았지만 지금 52주 신고가 흐름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결국 우리는 이쪽 섹터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이제 그 갤럭시 S24가 딱 출시하면서 이게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반도체 쪽 AI 온보드 온 디바이스라는 그 이슈로 지금 시세를 좀 크게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역시나 이제 이 약간 좀 꺼져갈 수 있었던 반도체 섹터였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좀 기름을 부어버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 그 전에 이미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반도체 섹터 내 이런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 흐름을 강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AI 반도체, AI 관련 종목들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주가는 시장 하락하는 동안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잘 버텨낸 이후에 지금 이 S24 출시 이후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그러면 애플에도 온 디바이스 AI 칩이 실리지 않겠나, 샤오미에도 실리지 않겠나, 이제 뭐 차량에도 실리지 않겠냐 이런 이제 확산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AI로 인한 어떤 반도체 시장의
확장성은 더 커질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시장이 좀 관련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시세를 내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 사이클 지금 우리 수출입 동향을 보면 반도체 수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뭐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런 쪽의 가격단도 삼성에서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섹터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은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 피비님의 의견도 좀 비슷하실까요? 네,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미지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 넓게 보면 지금 온센스 AI라고 하는 그 이슈와 함께 이렇게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또 온 디바이스 AI의 어느 정도 확정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금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그리고 업황에 대한 것도 긍정적으로 역시 봐야 합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아쉽게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으나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우선은 메모리 쪽에서의 실적 개선과 산업 전망은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점. 그 덕분에 메모리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사실상 넘버1, 넘버2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실적 개선이 조금 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었다고 봅니다. 조금 더 폭넓게 보면은 결국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AI가 되든 또 차량용 반도체가 되든 우리 산업 또 경제력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건 반도체 쪽에서 무언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역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2000년대 이후로 미국 그리고 나스닥 붕괴 이후 모니터라든지 TV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요. 2010년대는 결국에는 스마트폰이었죠.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실적과 세계 경제가 크게 나아졌습니다. 2020년대에는 이제 AI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특정 기업이 어떤 사업 분야를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가 상승은 물론이고 경제력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분명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좋은 섹터, 이런 섹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접근하는 게 분명 맞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시각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방산과 관련된 속보가 좀 나와 있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또 방위산업과 관련된 기술도 신성장 그리고 원천 기술로서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법 시행령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이 지금 방산주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좀 하락 섹터인데 시장의 주도까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궁금하고요. 세액 공제가 확대되면서 방산주들의 흐름이 좀 턴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좀 굉장히 큰 이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R&D에 어떤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대폭 향상시켜줬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방산주 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 실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이런 쪽이 시장 하락하면서 강하게 움직였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글로벌적인 수출이랑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조금 시총이 큰 종목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밸류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없는 그런 방산 대형주들 수출을 이뤄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지금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에 놓여 있고 전고점,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부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뭐 반도체 이후 2차 전지 이런 또 방산까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일부라고 본다라면
충분히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방산주를 좀 탑픽으로 지정을 했던 바가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이 더욱더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피비님께서는?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영향이 없나요? 네. 왜 그런 좀 이야기를 시각이 많이 드리냐면, 다르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게 속보가 나온 것이라면요, 이와 관련된 뉴스는 주가에 반영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거기에 빅텍, 뭐 한일사료, 한일 단조 같은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의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이 되겠죠. 결국엔 세액이니까 네. 비용의 측면에서의 감소를 견인할 수 있겠으나 단순하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가의 상승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방산주라고 하면 여러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크게 두 가지로 조금 나뉘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LIG 넥스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였던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들이 현 시점에서 보였던 그런 실정, 최근에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주가에 묻어났고요. 반면 빅텍 같은 기업들은 북한과의 이슈 혹은 중동 지방에서의 이슈, 그런 이슈에 따라서 올랐던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전에 이 속보와 관련해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우선은 속보에 따라 움직이진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건 좀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가고 있는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고 방산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가 이제는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업들이 보이고 있는 실적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주가 또한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산주 뭐 속보가 나오고 바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쪽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관점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일장 네. 핫이슈는 어떤 걸로 저희가 바라볼까요? 핫이슈로 지금 생각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오후에 이 AI와 관련해서 몇몇 종목들이 꽤나 밀렸던 것 같습니다. 다 움직이진 않았고요. 어제 주가에 큰 폭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이 밀렸는데 과연 이러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1월부터 분명 AI와 관련된 이슈를 달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너무나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쉽게 접근하기는 분명히 어려웠고요. 그렇다고 쳐다보는 거는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건데 많은 분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손실이 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AI와 관련된 테마는 단기적으로 시세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보겠으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선 AI와 관련된 것은 오늘이 어느 정도는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교체하거나 이제 다른 섹터로 조금 봐야 합니다. 순환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있습니다. 어제까지 심지어 조금 전까지 잘 가던 섹터가 지금부터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시장은 명확하게 주도 섹터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종목들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을 시장이 명확하게 잘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가는 섹터가 더 잘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내일도 이어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시장에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AI 관련된 섹터 좀 짚어주셨는데 잘 가는 섹터가 내일장에서 잘 갈지는 한번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내일장에서 핫섹터 좀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핫이슈. 일단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들을 살펴보면 시장이 만약 조정을 받는다면 오늘 밤에 미 증시가 네. 그리고 국내 증시가 뭐 오늘 만드는 저점, 어제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때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좀 강했던 물류 관련 종목들이나 이런 쪽이 튀어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는 종목이 잘 간다. 그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그 AI 반도체 관련된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이런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뭐 이쪽 섹터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고 이쪽으로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그 상승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뭐 샘 알트먼이라고 그 챗GPT 대표가 한국 온다라는 이슈 때문에 GPT 팝업 스토어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다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요게 저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약간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 다시 한번 되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준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한번 만들어질 것 같고 그렇다면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보면 오늘 이미지스라든지 저런 것들은 이제 후발주인데 불구하고 상한가 들어가는 것들이 꽤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섹터 내에서의 어떤 순환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 이걸 놓고 일단 보시고요. 아까 이제 방산주 이야기하면서 이제 빅텍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이 무너질 때 상승하는 해지주 이렇게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속보가 아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마 9시 뉴스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면 이제 그 주가의 지연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정보가 사람들에게 바로 반응을 하느냐 하면 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느리게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뭐 저런 흐름과 맞물려서 좀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갈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흐름들입니다. LIG 넥스는 아까 얘기하셨던 뭐 현대로템이나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추세적인 상승에서의 조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점 매수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뭐 지금 현재 로봇, 그다음에 AI 반도체, 그다음에 뭐 디자인 하우스 좀 다양하게 많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 AI에서 파생되는 그런 줄기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두셨다가 그게 부합이 된다 싶은 종목이 움직일 때는 한번 뭐 저점에서 출발할 때는 붙어볼 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섹터 전반을 좀 둘러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웹툰과 관련된 부분도 오늘 장에서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도서 정가세 관련된 내용에서 뭐 웹 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건 좀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부각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또 콘텐츠 관련해서도 요즘에는 웹툰이나 소설 관련된 IP를 가진 쪽이 좀 부각이 되는 상황인데 웹툰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떤 분께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웹툰 많이 보십니까? 웹툰요? 네. 사실 저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화를 안 봐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냥 이야기 보시나요? 저는 보진 않는데요. 실은 아내가 웹툰 회사에서 예전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웹툰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웹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과 여기에서 창출해낼 수 있는 소비력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이제 고착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웹툰 관련된 기업들은 거의 대다수가 해외 쪽으로 시각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미국도 미국이지만 동일한 아시아권에 있는 대만 같은 경우는 타겟으로 하는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실적은 그 탑콘 미디어라고 하는 기업 같은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 개선이 크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매출액 또한 큰 편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또한 웹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나쁘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인식도 많이 바뀐 거죠. 어릴 때 만화라고 하면은 아빠, 엄마가 보지 마 그랬지만 이제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제 그려야죠. 네, 어쨌거나 뭐 그렇잖아요. 이제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웹툰과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실적을 토대로 긍정적으로 보시고 웹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여기에서도 충분히 좋은 기회들은 있을 것으로 보이니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좀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네, 간단하게 덧붙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컨텐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
계속해서 중국을 이겨먹기는 힘들다. 네. 미중 간의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산업의 체질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고 하는 나라에서 사람들의 아이디어,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 생각하면 결국은 컨텐츠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컨텐츠들 지금 웹툰에서 출발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면 저희 뭐 차에서 누워서 이제 뭐 웹툰 보거나 드라마 보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한국의 미래는 컨텐츠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미래는 콘텐츠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앞서서는 만화는 안 본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사실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 굉장히 저도 즐겨보는 걸 보니까 앞으로 미래가 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장 마감까지 한 15분 정도 남아있거든요. 종가 베팅할 종목 어떤 섹터에서 골라오셨는지 대표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이 종가 매수 항상 고민을 네. 하는데요. 뭐 시간 외에 일단 바로 올라주면 가장 기분이 좋겠지만 일단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흐름에 있는 종목들을 좀 종가로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오늘 상승 상위 종목들을 딱 보면 반도체 종목들 그다음에 결국 저기 AI 관련된 종목들의 후발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저는 이쪽 섹터 그러니까 뭐 미래를 점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던 놈이 더 잘 가겠지 하고 보는 그런 관점으로 종목을 선정해봤습니다. 종목명은 ALT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락을 멈추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항단을 돌파하는 그런 위치에서 오늘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은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사업을 자회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TSMC가 굉장히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를 앞서고 있는 부분인데 그 이유는 결국 이 후공정 패키징 관련된 기술력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삼성전자에서 국내 각 후공정 업체들을 모아놓고 굉장히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지난번에. 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후공정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때문이었고, 그래서 후공정 관련 기업들이 시세가 많이 났어요.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번에 이제 AI 온보드 칩도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면 요 기업의 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테스팅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 그 어떤 반도체도 다 테스트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된 기업이고요. 팹리스 그다음에 디자인 하우스 최근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제주 반도체라든지 칩셋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런 사업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자 기술인 림컷이라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 생산할 때 5공정을 거쳐야 되는 거를 장비 하나로 그냥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율이라든지 원가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기업 내용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반도체 쪽은 지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고점 저항 돌파 직전에 있는 종목이라 선택을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가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시세가 나와줄 수도 있겠지만 뭐 박스권만큼 상승을 해준다 했을 때는 정고점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3만 원 정도 라운드 피겨 생각을 해두시고 손절가 23,800원인데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사놓고 수익이 목표가까지 도달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종가 매수는 사실 종가에 사서 다음날 수익이 바로 나면 가장 좋기 때문에 수익이 한 5에서 10% 올라올 때는 분할 매도 절반 정도는 하시고요. 나머지는 목표가까지 한번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지까지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기보다는 분할 매도를 좀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피비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종가 베팅을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저는 해운 쪽이고요. 네. 아직 시세가 조금 더 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운주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봅니다. 첫째로는 중동발 이슈, 그 전쟁이라고 하는 이슈가 아직 사그라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해운업종에 대한 실적 전망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오늘 HMM이라고 하는 종목도 한번 봐드릴 건데 네.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해운업에 속한 기업입니다. 올 4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매출액은 약 2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711억 원 정도로 시장 기대치는 소폭 상회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가 됩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기존 1,500억 원이었는데 이 중동발 이슈로 인해서 지금 크게 상향이 됐습니다. 저도 오늘 리포트 하나 보고 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몇 배 수준까지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선 실적은 상당 부분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중동발 이슈에 의한 것만은 아닙니다. 반도체가 지금 잘 갑니다. 그러면 완제품에 대한 수요, 여기에 대한 물류는 결국에는 해운, 컨테이너선을 기반으로 하고 컨테이너선을 기반으로 운반이 되게 될 건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82% 정도가 컨테이너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테이너선이 활발하게 교류가, 물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라든지 일본 증시 한번 보시게 되면 잘 갑니다. 단순하게 반도체 쪽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주식시장이 그렇게 잘 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미래에 해당 국가의 경제력이 많이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한 가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시장을 경기 선행 지표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과 일본이 전반적으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게 우리나라 증시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하더라도 조금씩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이러한 충격이 완화되고 있고 조정 또한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씩은 듭니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는 그 가운데 해상 물류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 컨테이너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HMM의 실적 개선도 우리가 리포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금은 좋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주가 흐름도 한번 보게 되면 오늘 장중에 움직임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HMM만 나온 게 아니고 해운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조금씩 나왔는데 여기에서 한 번 정도 이슈가 있으면은 단기간에 4에서 5%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첫째,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과 둘째,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접근으로 본다 하더라도 HMM이 나쁜 결과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제가 짧게 제시를 할 생각입니다. 21,0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우선 18,000원 정도인데요. 혹시나 손절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은 아마 시장에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거나 악재가 있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 손절선은 여러분들이 꼭 지키면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HMM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1,000원, 손절 라인 1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해운주와 관련해서는 이전에는 살펴본다면 뉴스가 뜨면 단계 급등하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선 그때 급등세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시장이 좀 면역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제는 뉴스가 떠도 단기나 또 신규 관점으로는 유효하지 않은 건지도 궁금한데 피비님 의견 어떠실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제 그런 거죠. 언제나 처음 맞았을 때가 제일 아픈 거죠.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맞아요. 네. 언제나 처음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동일한 수준의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충격에 따른 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제한이 됩니다. 네, 어떻게 제가 피비님의 예. 웃음을 터뜨린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어쨌거나 그렇게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충격이 조금
충격이 일단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받아들이는데 좀 면역세가 생겼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양대장 그래도 오늘 좀 강하게 출발을 해주나 싶었지만 상승분을 조금씩은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대장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0.52%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477선의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0.08%로 약보합권에 들어가면서 839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2천억 원 넘게 삽니다. 기관 투자자들 지금 5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이다가 매수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3천억 원 넘게 파는 장세가 펼쳐집니다. 개인 투자자들 3거래일 연속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물을 덜어내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는 반대되는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5거래일 연속 사더니 오늘은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37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팔아냅니다.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4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500억 원 넘게 사고 있는데 오늘 시장 상황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어떤 좀 하방을 멈춰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전저점을 이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일단 볼 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그동안 이제 여름부터 내려오던 흐름에서 공매도 금지가 나오면서 상한가도 들어가고 하면서 이 하방을 멈춰주는 하락 추세를 멈춰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 흐름이 다시 지속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는 시총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버텨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 했을 때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어떤 좀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면 코스닥도 일단 저점은 멈춰내지 않겠나. 그래서 최근에 뭐 만들어낸 4일 전 저점입니다. 거기를 일단 지켜내는지 여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저는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요 순환매 도는 그런 장세 조만간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상황 PB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네. 이유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모처럼 반갑게 들어왔고요. 주식 선물 쪽에서도 적지 않은 수량이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비록 섹터마다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시장은 현 시점에서 매우 대규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반도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온 디바이스, 온 센서 AI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에 따른 먹거리가 될 만한 섹터는 우선 눈에 볼 수 있었던 그런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분간 코스닥은 조금 더 흔들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역시 2차 전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2차 전지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분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과 같은 기업들이 바닥을 조금 더 다지고 적어도 기간 조정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시장의 상승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약 바이오 또한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나 코스피에 속한 기업을 눈여겨보시거나 그게 아니면 단기적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 위주로 늘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들었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양대 시장은 지금 모두 또 빨간불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줍니다. 0.59%의 강세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앞서서 제가 브리핑 해드릴 때는 파란불을 켜고 있었지만 지금 다시 빨간불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씩 힘을 더 내주고 있습니다. 수급 양상은 여전히 반대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종목수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는 상승하는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504종목이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814종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 수를 체크를 해본다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383종목이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724종목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황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1, 2위 종목은 모두 파란불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강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동반해서 오늘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현대차의 상승력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 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시장 모두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은 금융업종입니다. 2% 넘게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으로 강했던 업종은 증권업종으로 1.9% 상승 마감했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에서도 1.59%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방송 서비스 업종이 가장 강했습니다. 지금 2.85%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그 안에서 CJ E&M이 5.11%로 가장 크게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으로 좋았던 업종은 출판 매체 복제 업종으로 2.52%의 강세, 그 뒤를 이어서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2.55%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좀 기분 좋게 마감이 됐다라고 봐야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좀 특징적인 흐름을 어떤 게 좀 포착이 됐을까요, 대표님? 오늘 뭐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시장에서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고요.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어제까지 이제 좀 이슈가 있었던 뭐 대통령과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사이가 나빠졌니 이런 게 이제 언론에 계속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어저께 이제 한동훈 관련 종목들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은 또 같이 이제 화재 현장에 나타났다는 이슈로 관련 종목들 뭐 상한가도 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선주가 지금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사실 기분 나쁜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제 이 정치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들만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딱히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OLED 관련된 섹터의 종목이 오늘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패드 OLED 이제 장착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2월 2일 날 비전 프로 나오는 부분에 이 OLED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이쪽 관련 종목들도 지금 흐름이 괜찮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IT 섹터 단에서의 수급이 좀 퍼져가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IT 섹터 단에서의 수급이 퍼지는 것이 좀 포착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PB님께서는 어떤 특징적인 흐름을 포착하셨을까요? 저는 두 개 우선은 눈에 보이는데요. 처음으로 시가총액 코스피 기준 30개 종목 중에 오늘 오르지 않은 종목은 5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시장이 잘 반영해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주가 결정에 따라 시장도 함께 결정이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가 그래도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잘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함께 가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많이 올라가는 섹터에 편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이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놓이게 됩니다. 마치 지난해 상반기 2차전지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거기에 따른 투자 성과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오늘 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어느 정도 들어왔고요. 코스피 움직임을 종목들이 잘 대변하는 것 같아서 시장이 꽤나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적지 않게 듭니다. 또 하나 눈에 보였던 건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일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특히 2차전지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너무나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거나 그게 아니라 손실이 크다 보니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손절하려고 하는 그게 나오지가 않는데 애석하게도 시장은 그리고 종목들은 계속해서 약세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언제 반등을 할지는 잘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추세가 지금 이렇게 꺾였다면 여기에서 단순하게 반등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2차 전지 쪽에서의 움직임이 좋지 않은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결국 흐름 자체가 여기에서 바로 반등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시장 흐름을 보면서 당분간은 코스피 위주로 시장에서의 접근이 더 유효한 결과를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어제 정부에서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 안에서 단말기 유통보가 관련해서 폐지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궁금한데요. 글쎄 요건 저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좀 뭐 긍정적으로 그렇게 크게 시장에 뭐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결국 단말기라고 해봐야 뭐 삼성전자 아니면 애플 뭐 이렇게 이제 되는 부분이고 그냥 사람들이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어떤 보조금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통신 쪽은 여기 이런 단말기 뭐 이런 정부의 정책 이런 것보다는 6G 관련된 종목들의 추세가 조금 살아나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6G 뭐 통신 장비 쪽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사실 살펴본다면요, 이 부분이 통신주 투심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해 볼까요, PB님? 만약에 그랬다면 역시나 오늘 오늘 반영됐을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통신주도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완성차라고 할 수 있는 뭐 SK텔레콤이나 그런 큰 기업이 있고요. 장비주가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6G와 관련해서는 역시나 장비주가 결국에는 주가가 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5G도 그랬고요. 그 이전에 4G도 그랬고요. 장비주들의 수주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뭐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는 조금 별개로요. 이제 이후로 가입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것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어느 정도 제한적입니다. 그 안에서 오고 가는 수량만 가지고는 실적 개선이 크게 나올 수는 없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ARPU라고 불리는 1인당 매출에 그것이 얼마만큼 높은 고객을 자사에서 확보하느냐 그게 아마 주가의 판가름을 판가름하는 주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한 1월 중순까지 통신 장비주들의 주가가 매우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잠시 순환매 장세에 있는데 삼성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제 6G로 조금씩 갈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장비주들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금 더 큰 모멘텀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리스크 요인들이 또 있는 걸까요? 리스크 요인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어쩌거나 5G도 상용화가 된 게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2019년 3월인가에 상용화 5G가 되었습니다. 지금 4년밖에 안 됐는데 통신이 또 더 나은 걸로 바뀌는 거죠. 물론 그럴 필요성은 있죠.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군들, 특히 뭐 반도체 제품군들 같은 경우에는 더 속도가 빨라지고 생명력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통신주들은 한편으로 앞으로 더 발전되는 이 기기에 대한 수요를 교체하는 가운데 장비를 더 빨리 그리고 더 고급화 전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였다고 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과 실적 개선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신 섹터에서는 장비재 주가 변동성을 염두에 두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청원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종가 베팅할 종목 ALT 짚어주셨는데요. 이주연 대표님의 픽 종목이었습니다. 갤럭시 S24의 AI 반도체 자극을 받으면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 라인 23,800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청원 PB님의 종가 베팅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요. HMM 짚어주셨습니다. 해운주 중에 하나인데요. 외부 요인이 긍정적입니다. 올해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1,000원, 손절 라인 1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